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안녕하세요.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오상아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상공인 끝판왕을 꿈꾸는 예비 소상공인 이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다양한 업종별로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자상거래업 중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할 부분이죠. SNS 판매, 그리고 정말 요즘에 웬만한 어플 들어가면 다 요게 붙어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판매도 전자상거래법을 지켜야 한다. 이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장사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이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수록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분쟁 없이 장사하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SSN을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크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특정 품목이나 직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통신 판매업자인가요? 개인 SNS로 공동구매를 하시는 분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통신 판매업자가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통신 판매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모든 걸 통칭하는데요. 제품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서 주문 정보를 받아서 판매하는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온라인으로요. 그래서 공동구매, 1:1 오더, 주문 제작 모두 상관없이 SNS 통해서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모두 통신 판매고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상관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는 통신 판매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SNS에서 운동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새내기 마켓러입니다. 판매도 잘 되고 있고 고객들이 원하면 환불도 잘해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환불해달라고 한 고객분이 DM을 보냈어요. 반품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관련된 내용은 DM으로 주시면 되는데 무슨 일이실까요? 내용이 좀 길어서 그런데 전화번호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온라인으로 물건 파시면서 전화번호를 안 알려준다고요? 저 어이가 없네요. 아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사람은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여러 사람 보는 곳에 개인정보 올렸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알려달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동네 가게만 검색해봐도 상호니 주소니 전화번호니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 세상이 좀 많이 험하잖아요. 좀 사건 사고도 많고. 과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장의 주소, 그다음에 고객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전화번호. 물론 개인 휴대폰 번호일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정보 절대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 판매업자인데 이런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럼 시정조치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신원정보 미표시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원정보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 같은데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벌금 낼 수도 있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챙기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사연자 질문까지 만나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주문했을 때 공장에 오더하는 방식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게시글을 공지했는데요. 읽지도 않고 단순 변심으로 환불 요청하는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전화로 막무가내 고객이랑 싸우기까지 했어요.
고객님 너무 죄송한데 이게 주문하시면 공장에 오더가 들어가는 방식이라 환불이 어려우세요. 아,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환불해 주세요. 그럼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품 문제 없이 단순 변심이면 환불 불가라고 공지사항에 써놨는데요. 아니 뭐 조그맣게 어디 써놨나 본데 저는 본 적 없고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와서 환불에 불가라고 하면 다예요?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 뭐 귀걸이라고 어디 싸구려 사서 비싸게 붙여 팔면서 참, 당장 환불해 주세요. 아니 고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거 공장에 공인비 제일 비싸게 주고 만든 거예요. 부속 하나하나도 다 프랑스에서 수입한 거라고요. 아 됐고 환불이나 해줘요. 그 제가 연기하면서도 약간 양쪽 다 입장이 되는데 일단은 화가 나네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미리 고지했는데 고객의 단순 변심 환불해줘야 하나요? 야 이거 진짜 읽으면서 혈압이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 이제 소비자가 너무 얄밉기는 한데 이제 환불하셔야 됩니다. 이거 봐요, 어쩔 수 없어. 전자상거래법의 핵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약철회입니다. 청약철회는 계약이나 물건에 문제가 없어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고객은 제품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환불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고지를 했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네. 고지했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원칙에서 벗어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1 공장 오더다, 마켓 특성이다, 제품 특성이다, 또는 미리 공지했다. 이런 것들 다 인정 안 됩니다. 오히려 거짓된 사실을 알려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라고 간주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건데 사실 청약철회가 법으로 규정된 소비자 권리이긴 하지만 진짜 1:1 오더라서 환불했을 경우에 재판매가 쉽지 않은 그래서 판매자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 이럴 때는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일단 경영상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지난번 시간에 알아봤듯이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훼손된 경우, 소비자 사용으로 재화 가치가 감소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된 경우, 그리고 복제가 가능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인 경우,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주문 제작. 주문 제작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봤고요. 사실 이 6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의 청약철회는 인정됩니다. 이 점을 항상 인지하시고 사업장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전자상거래의 꽃, 일명 라방,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 일명 라방. 이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 이커머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2021년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무려 6조 원에 육박하고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라이브 커머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네, 작년에 저희 이제 소비자원에서 라이브 커머스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5점 만점에 3.62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서비스 품질이나 신뢰성, 결제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는데 서비스 체험 만족도가 좀 낮더라고요. 그 체험 만족도가 뭔지 좀 생소해서요. 요거는 사실 방송 끊김과 같은 기술 문제도 있고요. 방송 멘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좀 높았어요. 여러분 이런 가격 절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이런 멘트. 제가 했던 거네요. 네. 이거 하나면 머리, 어깨, 무릎, 발, 관절염 다 없어져요. 이런 과장이나 거짓 멘트 이런 거에 대한 소비자 부정적인 감정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멘트들이 고객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들게 할 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법의 세계라는 게 참 알면 할수록 참 깊네요. 이 도처에서 정말 각종 제한이 또 있죠. 그래서 2021년도 저희 소비자원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당한 표시 및 광고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무더기로 적발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분의 1이면 꽤 높은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 광고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상위 표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식품의 경우에는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또는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의료기기가 아닌데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도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 근거 없이 우리 제품이 제일 좋아요 이런 표현들이나 타사와 무당하게 비교하는 표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리고 또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SNS와 라이브 커머스를 주제로 오늘 또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어디서 알려주냐고요. 저는 이 콘텐츠를 전국의 소상공인분들께서 빠짐없이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소상공인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소비자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탄생되는 거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